안녕하세요. 땅사업체 저자 땅사업TV의 정현 소장입니다. 오늘은요, 이 돈이 되는 정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고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건물의 가치나 이 토지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무엇인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정의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다음에 기능을 증진시키고 그 다음에 미관을 개선을 하고요. 양호한 환경을 확보해서 이 지역을 체계적 그리고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이렇게 이제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도시 지역이 아무래도 비도시 지역보다는 개발 가능한 땅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당연히 인구가 많기 때문에 먹고 자고 쓸 공간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도시 지역에 있는 땅들이 훨씬 개발 가능한 땅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이런 땅들 보이시죠? 이런 땅들을 블럭을 지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수립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체적으로 평면적인 계획이죠. 먼저 어떤 기반 시설들, 그 다음에 이제 건물들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단계로 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구역이 일단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개발을 하는 그런 3단계에 걸쳐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 단개발 방지 목적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가하다 보면 토지주들의 어떤 반발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또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또 혜택을 주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됐다고 해서 결코 이제 토지주들에게 나쁜 것만 아니다라는 점이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집가나 건물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다음 자료를 보시면요. 이 난개발의 원인이 아무래도 이 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미리 이제 계획을 짜지 않고 개발이 과거에는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요. 이제 많은 이제 우리나라 과거의 도시들을 보면 실제 도로는 상당히 2차선밖에 안 되는데요. 워낙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인구 유입이 많이 늘어나고 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통 지옥이 이런 지역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이런 지역들은요, 반드시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첫 번째로 보시면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반드시 포함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적인 계획, 일단 기반 시설의 배치, 도로의 어떤 폭, 넓이, 그다음에 공원, 쾌적한 여러 가지 이런 도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첫 번째는 평면적인 계획, 반드시 포함이 되는 게 이 기반 시설의 배치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건축물의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건물의 높이 있죠. 최고 높이, 최저 높이를 제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인 개발을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수립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토지주들한테는요, 기본 이제 건폐율을 보통 이제 100%로 보면 1.5배를 더 건폐율을 상향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이죠. 이 용적률은 건물의 높이를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10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이제 20층까지도 올릴 수 있는 이런 혜택들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수립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개발 압력을 받는, 어떻게 보면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지정이 될 수 있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지역에서는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가능한 도시적 임의적인 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임의적인 내용에는 개발이 가능한 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나 택지지역, 그 다음에 산업단지, 그 다음에 관광특구 지정이 되는 땅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지되는 이런 땅들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 도시지역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진행된 사업들,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에
이제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보통 이 10년이라는 것은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했을 때 도시의 모습을 이렇게 좀 완벽하게 성숙한 도시의 모습이 되기까지는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주변이 반개발이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사업 완료 후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택지개발 사업 포함해서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래서 평수로 따지면 약 9만 평 정도 이상 되는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공원이 해제가 된다거나 그 다음에 도시적에 있는 녹지지역들 땅들 있죠. 그래서 이런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땅들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될 때 바로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비도시 지역은요 50% 이상 계획관리지역이 이상 꼭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된 땅들, 그 다음에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이 용도지구에서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이런 지역들은 비도시 지역에서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수립을 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실효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이제 지정이 되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시군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이 되면요, 이분들을 통해서 지정이 되면 일단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요. 일단 계획 수립이 3년 이내에 수립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3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직접 그 토지 지주들 있지 않습니까? 이 주민들이 직접 제안으로 인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실제 이제 사업에 착수되는 기준으로 봐서 착수되지 않을 때 5년 이내에 착수되지 않으면 다음날 실효가 된다는 내용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실효 고시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보를 통해서 알려주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시군수는 공보를 통해서 이렇게 일반 주민들에게 고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실제 제가 이제 하나의 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수립된 지역에 대한 토지 용계 확인서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이렇게 찍혀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기반 시설, 계획 도로가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 보시면 더 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주변에 여기가 이제 이미 이렇게 도시가 주거지역 땅들 확보되어 있고 신도시가 약간 조그맣게 신도시에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된다는 것은 주변에 개발 호재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단지가 있다거나 아무래도 이 주변에 또 기업들이 들어온다거나 그래서 뭔가 좀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더 수립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 주변의 땅들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귀농귀촌이나 또는 아니면 내가 이제 전원주택, 그 다음에 전원생활, 주말체험 용목 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하시면 아무래도 이런 호재가 있는 주변에 토지를 매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대로 사용을 하시면서 추후에는 집가 상승까지도 함께 누려볼 수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는 주변의 토지들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안에 이제 이렇게 지정이 되면요, 건물들이나 도로나 이런 것들이 훨씬 신도시의 모습을 갖춰가기 때문에 이 주변의 땅들은요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좀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살펴보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이제 수립이 되면요, 건폐율, 용적률 그런 것들이 이제 규제 완화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자체를 통해서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개발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말씀드린 내용 지자체 담당 부서를 통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 파악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의 방향성을 잡는 게 맞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들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